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초 6,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까지 동반 상승하며 전체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서며 증시가 새 이정표를 썼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130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함께 자체 실적 모멘텀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인텔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과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점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북미를 중심으로 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도 맞물리며 업황 개선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화엔진이 16%대, HD현대 마린솔루션이 10%대 상승했습니다. 국내 조선주가 강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고가의 선박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커진 가운데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엔진 사업 부각까지 맞물리며 주가 상승세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도 시작이 됐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역사적인 이 지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내외적인 글로벌한 이슈들이 많죠. 미국의 FOMC 회의도 있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이어집니다. 국내에서도 방산, 전력, MLCC 등 이 주도주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걷게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센터 이도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자, 일단 역사적인 코스피가 랠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달에 또 예상했었던 게 SK하이닉스가 이제 결국에는 150만 원대를 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그 중간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서 SK하이닉스를 단기적인 목표가를 130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그 가격대를 또 터치를 해줬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아무리 6,500포인트를 터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시각은 7천까지도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5월달 중간에 7,000포인트가 안착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예상을 좀 해주고 있고요. 올해 이제 여름이 좀 지나게 된다면 코스피가 이제 8,000포인트까지도 안착이 될 거다. 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전략은 시장과 맞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바닥주 안 합니다. 바닥주 안 하고요. 신고가 종목들 안에서 1박 2일 만에 빠르게 종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무려 6,6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전임 미답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고민이 들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 봐야 할지 아니면 추격 매수 조금 위험한 구간인지 이번 주장 전략부터 함께 짚어주시죠. 사실은 저는 이제 작년까지의 코스피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의 한 10년, 20년 동안에 코스피가 2천, 3천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가 작년서부터 폭발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결국에는 단계를 박스를 계단식으로 좀 뚫게 되면서 결국에는 코스피가 7천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되나 이렇게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만약에 혹시나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유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결국에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이 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늦지는 않았다. 말씀드리려고 하고 다는 우리가 전략을요.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전략은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맞춰서 따라가셔야 되시는데 지금은 사실은 코스피가 조정을 보이기에는 조정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월 달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번 주의 전략은 결국에는 우리가 더 빛나는 종목, 지금 빛나고 있는 종목, 지금 주가가 시장에서 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하셔라. 그래야 이번 주에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려 하고, 여기서는 사실은 저가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사실 다 놓칩니다. 그런 종목들도 많이 안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들 이제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하이닉스 랠리 보여줬죠. 삼성전자 랠리 보여줬고, 대부분의 중대형주 종목들이 랠리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쓸만한 종목들 매수하셔라. 중간에 뭐 중소형주, 뭐 소형주나 아니면 중소형주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시장 상승장에 그런 종목들을 무리하게 공략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쓸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대형주 종목들 안에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고 시장에서 빛나고 있는 가격 선 안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공략하신다면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형주나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이하의 종목을 즐겨 매매하시는 분들, 그렇게 수익 안 날 거거든요. 왜냐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중대형주에 전부 다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전략적인 부분을 5월달 전략을 펼치신다면 보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일단은 하나엔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전략이 있는데요. 중대형주 종목들을 공략할 때 대부분의 전략이 이제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중간에 장중에 흐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집중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가 뒤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종가 정도에 우리가 매매를 왜 하냐면,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실제로는 실체는 없지만 세력이라고 통칭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뭔가 좀 뺏어가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세력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포지션이 다 정리가 될 때, 그 시간대를 본다면 장이 마감할 때거든요. 자,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 초반에는 이런 대량 자금 부분들이 전부 다 매수 신호를, 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수를 합니다. 근데 세력들에 휩쓸리게 돼서 고점에 매수하고 장중에 손실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보통 종가 정도에는요, 이런 사람들도 포지션 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전부 다 대량 매수 자금들이 전부 다 포지션 정리하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일 때, 그리고 급등이 가능성이 있으나 포지션 자체가 너무나 주가적인 측면이 이미 차익 매물 다 나와주고 거기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없을 때, 그때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4월 21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이제 현재 주가가 뭐 중간에 88,000원입니다. 물론 중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요걸 다 먹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월 달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올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일관성을 말씀드리려고요.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일관성, 투자에 대한 기준을 딱 갖고 그 기준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첫 번째 전략으로서 종가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원전선입니다. 자, 4월 24일에 종목이었었고, 이 종목도 4월 24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을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장중에 일단 금요일 날 매수를 했고요. 최고 13%에서 15%의 수익권까지 일단 챙기고 나와줬습니다. 요것을 제가 잘 잡았다 요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일관성이거든요. 대한전선을 금요일 날 종가로 매수하고 나서, 물론 오늘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뭐 빠르게 정리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일관성을 유지하시다 보면은 하나 둘 하나씩 오늘처럼 10%, 15% 일관성 있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딱 제가 제시해드리는 게 오후 한 2시 반서부터 한 3시 정도에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종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안전한 종목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소형주는 안 건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달 5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중대형주의 종가 전략을 통해서 편안하게 한번 수익을 내보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지금 제가 종가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의 공통성이 실제로 여러분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히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바닥주가 아니거든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제가 4월 22일 날 이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가 전략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8% 수익을 챙기고 나와주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원전도 마찬가지고 하나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그 기준은 실제로는 신고가거든요. 제가 앞서서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현재 작년서 2,500선부터 지금까지 6,600을 터치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는 바닥권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닥권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는요. 차트를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차트를 딱 보시면은 이때도 사실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신고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가장 날아오르고 있을 때, 코스피가 가장 빛날 때는 가장 많이 나와주는 종목들의 패턴이 바로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5월달이 또 시작이 될 텐데 제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할 종목들의 패턴은 신고가입니다. 그 신고가를 종가 전략을 통해서 풀어내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내보자.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보통 이제 요거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고가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사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빠르게 수익이 납니다.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21만 원 지금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그러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자리에 있어 제가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매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주식책이나 주식 공부하는 책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뭐 거래량이 상승을 보여줘서 여기가 뭐 상승하기 전에 초기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사실은 매수 자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실 차트 그림들 많잖아요. 근데 이 차트 안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차트를 좀 보시면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때도 신고가거든요. 실제로 제대로 상승이 나와주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쓸만한 종목들, 근데 테마주가 아니고요. 테마주가 아닌 실제로 중대형주 종목들 안에서 천천히 우상향한 종목들은 상승할 때는 언제나 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신고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신고가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과연 바닥이란 종목을 바닥 자리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차트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요거 이제 작년 차트거든요. 작년 차트 안에서도 요 자리를 좀 노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이제 7만 원대 정도인데 그때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자리도 바닥주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닥주로 보이려면 안 가야 되거든요. 수급이 꼬여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왼쪽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큰 고점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착시 효과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차트가 바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제대로 된 우리가 맥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 실제로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 전에는 결국에는 신고가에 대한 가격대가 전부 다 갱신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잡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어떤 종목을 전략적으로 매수해야 될지만 선택하신다면 아마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을 때는 전혀 소형주 매매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애매한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쓸만한 종목을 우리가 신고가 돌파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보자.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HPSP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4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타점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때도 사실은 바닥권 자리가 아니죠. 올라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 17%의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자, 요것도 사실은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고가 기준을 잡을 때는 제가 이제 보통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안해드리고 있는 게 기존의 1차 신고가가 도달이 됐을 때 관망하셔라. 근데 재돌파를 보여줄 때 특정 가격대를 재돌파 보여줄 때는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매수하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매매라고 해서 그리고 종가 매매라고 해서 애매한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일전기도 한번 볼게요. 4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지금 2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사실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신고가 랠리 보여줬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바닥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기간 조정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때 당시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가 7천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 현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다면 다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도 정말로 달리는 말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쓸만한 종목들이 저는 보통 지금 시장을 좀 보니까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할 거고 제가 후보군 종목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일단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딱 집어드릴 거예요.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종목 후보군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공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4월 13일 날 또 공략해 드렸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또 잘 나와줬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40%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자, 타점을 좀 볼까요? 자, 이때입니다. 자, 이때 지금 이제 차트를 모바일 HTS 열어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차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4월 15일 날 당시에 차트를 보시면 이때도 물론 신고가였었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뭐 쓸만한 종목들을 제대로 좀 보신다면 그리고 중대형주 종목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전부 다 신고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대부분 종목이 올랐지만 이런 종목들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종목들 그리고 더 빠르게 상승할 종목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맥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장중의 신호들이지 않거든요. 종가의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나 기존의 종목들,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제가 종가의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다 신고가거든요, 여러분들. 필연적입니다. 삼성전자 알고 계시죠? 신고가 랠리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 로켓헬스케어, 뭐 삼천당제약, OCI홀딩스, 뭐 CS윈드까지 모두 다 랠리가 보여주는 종목들 대부분의 그 신고가가 현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코스피가 만약에 7천을 간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 종목을 놓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도 뭐 나더라도 사실은 크게 안 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일단 임박한 종목이거든요. 요건 이제 저가 함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입니다. 뭐 최근에 SK하이닉스나 오늘 장에 이제 산미 반도체가 또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은 아직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시장에서 있고 그리고 아직도 급등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쓸만한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 안 남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반도체 종목 아직 급등하지 않은 반도체 종목을 원하신다면 한미 반도체나 뭐 다른 뭐 SK하이닉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종목만 공략하셔도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함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전략, 시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종가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맞춰서 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직장인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겠죠. 장중에 좀 매매가 어려우시고 종가 정도에 좀 잠깐 집중하셔가지고 1박 2일 정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내실 분들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타점은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은 신고가가
특정 가격이 있습니다. 1차 신고가 이후에 그 가격대를 재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번 달에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매매를 많이는 안 했거든요. 저 과격하게 매매하는 거 좀 싫어합니다. 28번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0%는 아니죠. 저도 이제 100%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24번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따라오실 분들은 저 이도현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6,6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은 1,22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종목들도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눈여겨봐야 된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혼자서 찾기 어려우실 수 있겠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과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센터 이도현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은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십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고 오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테마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반도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엔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투자 수요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넘어 중앙 처리 장치, CPU 수요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주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글로벌 업황 개선 기대를 반영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주가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에서 8.15% 상승해 58,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PSK홀딩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3.35% 상승해 11만 7,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지난 주말에 인텔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주가도 20% 급등했고요. 1분기 호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에 장밋빛 전망까지 내놨고 엔비디아를 넘어서 SK하이닉스까지 오늘 장중 130만 닉스를 찍는 그림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도현 전문가님과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점검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이도현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주셨네요. 제주 반도체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장대 양봉보단 조금 아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내일장에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내일장에 사실은 한미반도체도 있고요.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뭐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사실은 빨간불을 켜줄 거지만 저는 이제 관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바로 좀 매수하실까 봐. 그래서 일단은 저와 같이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이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와졌습니다. 2000년 8월 이후에 25년도 만에 코스닥이 1200선을 돌파를 해주게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 중심으로 또 올라와 줬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엔 사실은 코스피에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너무나 많이
수급적으로 보면 좀 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전부 코스피의 상승을 견주어서 이제 또 상승을 좀 많이 불을 또 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봤을 때 제일 사실은 비중이 많이 높죠. 우리나라 코스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비중이 가장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을 먼저 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주반도체는 사실 모바일용 메모리를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주반도체나 뭐 여타의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이 대부분의 사실은 뭐 잘 사업적으로 영위를 해주고 있고 적자 기업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업황을 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트레이딩이 영역이겠죠. 지금 제주반도체가 거의 이틀 동안 30% 넘게 또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고요. 일단은 제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혹시나 이제 제주반도체를 지금 보시고 나서 이 종목이 이제 이도현 전문가가 얘기를 해서 뭐 신고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냈다 매수를 그냥 하실까봐 그런 제가 걱정차 일단은 관망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단타로서는 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오늘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제 신호를 보시고 제주 반도체를 잡아내셨고요. 제가 오전에 제가 사실은 제주 반도체를 10시 정도에 좀 드렸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을 제가 앞서서 종가 정도에 매매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 놓치면 또 손해죠.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급등하기 전에는 무조건 좀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전략적인 비중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가 매매에 대한 비중을 한 80% 정도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 20% 정도는 좀 남겨두세요. 그래도 뭐 단기성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공략하면 그것도 재미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종가 매매는 한 80% 정도 보시고 장중에 이제 장 초반입니다. 이것도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 초반 전략 단타에 의해서는 한 20% 정도의 비중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11시 반서부터 급격한 상승을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같이 이제 신호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최고 한 12% 정도의 수익권 속에서 마감이 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트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간다고 제주반도체 여기서 사실 20% 넘게 금요일 날 20%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0% 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참 사실은 이상한 시장이죠.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이제 급등을 보여주면 그 다음날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장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한정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종목들이 한정적으로 상승할 거고 이미 사실은 시장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제주반도체가 오늘 뭐 10% 넘게 급상승 보여주고 금요일장에서도 20% 넘게 급상승 보여줬었지만 이거만큼 상승한 종목들이 몇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뭐 끼케야 뭐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번 시즌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한정적이고 그 이외 종목들은 대부분 5등주나 6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그 시장에서 이미 정해진 종목들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만한 종목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준 종목만 공략하신다면 이번 시즌 정말로 우리가 수익 내기 편할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는 관망을 주셨는데요. 혼자서 매매해보지 말자는 의미에서 관망으로 짚어주셨고요. 오늘 코스피의 신고가 SK하이닉스가 130만 닉스를 찍으면서 이 반도체주가 이끌었죠. 이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제주 반도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안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SK홀딩스였는데요.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습니다. 고점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만 원 정도더라고요. 상승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고점까지? 내일장에 하이닉스가 또 움직여준다면 이 종목도 같이 움직여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종목들의 중에 쓸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 이외의 종목들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5등주, 6등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PSK홀딩스도 있고 뭐 HBSP도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사실 10가지 정도만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서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쉽게 이번 시장 상승을 그대로 여러분들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뭐 소개를 잠깐 드린다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안에서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점유율 1위가 제일 중요하죠. 실적적인 부분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정비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모두 다 지금 사용 중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22일 날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2일 날 방송 공략 해드렸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매수 자리긴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종목들이 몇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기존에 이제 기준 요거거든요. 3월 10일 날 신고가 영역을 도달해줬었고 최근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신고가까지 도달해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장 저같이 공략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략을 해드리면서 4%에서 5% 정도에서 수익을 또 챙겨 나갔었고 지금도 사실은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도 실적주이기도 하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SK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그 한미반도체 수급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그대로 따라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그리고 컨트롤이 가능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봤을 때는 거의 몇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뭐 반도체 종목 중에 중소형주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이 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수하고 나서 아니면은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미 10%가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은 장중에 7%가 올라가 있거나 8%가 올라가 있으면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급등하기 전에 선침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딱 PSK 홀딩스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4월 8일 날 제가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를 130만 원 말씀드렸었고 오늘 또 터치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20% 넘어갔다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엔 시장이 이렇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SK하이닉스가 110만 원을 하던 주가가 결국에는 130만 원까지 도달해줬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고 기술주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움직임이 비슷한 종목들 오늘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20% 넘게 또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4월 말 그리고 5월 달 빠르게 또 수익을 쉽게 내실 분들이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신고가 전략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 더 안전하게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는 종가 매매를 통해서 한 번 더 돌다리 점검해 보면서 공략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 상승하려고 할 때는요 언제든지 이 신고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중소형주 종목 중에 테마주로서 이렇게 급상승 많이 보여줬었다가 바로 급락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이 아니고 제대로 우상향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언제나 신고가 가격을 갱신을 보여준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의 실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 최대 5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개 정도 안에서 트레이딩을 좀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면 이 종목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인텔의 호실적이 국내 증시에 강한 훈풍을 불어온 것처럼 이번 주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이어집니다.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이번 주에 실적이 공개되는 만큼 이번 주의 변동성 좋은 쪽으로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도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더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강세 개별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대원전선입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증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에 따른 전력 설비 수요 급증 기대로 관련 종목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반도체 업종처럼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실제 대원전선의 주력 생산 제품인 광통신 케이블과 구리 케이블에 대한 관심은 최근 3거래일간 61%라는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장에서 12.75% 오르며 이번 한 주도 뜨겁게 출발한 이 종목의 매매 전략, 이도현 전문가에게 듣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대원전선입니다. 최근 전력 쪽과 관련해서 흐름이 좋은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있듯이 전력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고요. 또 북미의 전력 노후화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잘 갈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도 함께 잘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AI 쪽에서 촉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사실 전방 시장이 확대가 되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맞춰서 AI 데이터 센터가 또 확장이 좀 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북미 시장이나 여러 시장 안에서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전력 관련한 대형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또 증가를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내일장 같은 경우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은 또 실적 발표를 또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봤을 때 내일장 전력 관련 섹터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사실은 4월 24일 날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대원전선을 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종목을 또 수익을 한 10% 정도 챙겨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종가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캔들을 좀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캔들을 좀 보시면 실제로 윗꼬리 달고 나서 그 이후에 장중 단타는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 장중 단타 어렵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세력이라고 하는 대량 매수 자금이 포지션이 정리가 되는 종가 정도에는 가능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확률 싸움입니다. 그 확률 싸움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공략하시려면 그래도 종가 전략은 유효하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이 부분에 맞춰서 종가에 대해서 뭔가 좀 종가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최근에 AI 딱지가 붙은 이 섹터들마다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도 이 전선 전력 관련주 주목해 봐야 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십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도현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늘 신고가 재돌파 기법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방송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까지 도와주시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사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4월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줄을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많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승 랠리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계속 바꿔내야 된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신고가 매매 전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매수하셔가지고 당연하게도 주가는 밀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밀려요. 머피의 법칙처럼 밀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하시겠죠. 자,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 그 특정 가격대인 신고가 가격대까지 다시 회복해 줍니다. 그때 매수하신다면 방향성은 바로 상방으로 열려집니다. 바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1차 신고가는 일단 관망을 좀 해주시고 2차 신고가일 때 기존의 신고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재돌파 보여줄 때 그때 매수하셔라. 방향성이 상방으로 정확하게 열릴 때 매수하셔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4월 달에 드렸었던 종목들이 사실은 대부분 빨간불이거든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다 공통성이 있습니다. 전부 다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종목들이 전부 다 빨간불을 보여줬었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고요. 3월 중순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3월 중순에 말씀드리고 나서 결국에는 4월 달에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보여줬죠. 다시 한번 신고가, 지금도 신고가.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잡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맥점을 잡고 기준을 잡고 그 안에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내면서 신고가 랠리를 스타트하죠.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전략은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월 8일 날 말씀드렸고 오늘 현재 주가로 봤을 때 28% 상승이거든요. 자, 이 종목도 바닥권 종목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치는 2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바닥권인 종목, 눌림목 매수하셔봤자 이만큼 수익 상대적으로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눌림목 매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수익을 내는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천당 제약이거든요. 최근에 사실 떠들썩했죠. 근데 저같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권에서 마감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이때였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고가, 이때가 신고가였었습니다. 근데 그 신고가를 정확하게 돌파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30% 넘는 상승부를 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CS 윈드,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전략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자, 기본적인 4월달 마무리 전략은요, 일단은 종가 매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다 확실한 전략인 종가의 수익을 내서 바로 다음날 수익을 내면 됩니다. 일단 이 확실한 한 가지 전략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신고가가 있습니다. 이 신고가를 재돌파 보여줄 때 매수입니다. 신고가를 그냥 돌파해 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특정 가격대인 신고가를 재돌파 보여줄 때 매수하시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승률이 한 84%, 85% 정도가 됩니다. 100%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정말로 일관성 있게 매매하실 분들은 저 이도현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고요. 정말 코스피 코스닥의 전임 미답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 주를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전문가님께 히든 종목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어떤 건가요? 자, 오늘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준비한다고, 이 종목 얘기한다고 하는 이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미반도체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내일장에 만약 갭상승을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는 어렵고요. 근데
만약에 내일장 한미반도체가 보합권에서 어느 정도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손절 잡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0만 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32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기준은 요겁니다. 3월 25일 날 이때 정도의 신고가를 도달해주고 오늘 장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재돌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이상이 좀 되고 있고 재계순위가 한 10위권 내 종목입니다. 제가 신고가 매매를 말씀드릴 때 중소형주 매매 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재계순 10위권 내외 그룹 기업 안에서 반도체 계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계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매출이 24년 매출 대비 25년도 작년 매출이 거의 이제 4배 이상 증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특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연매출이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에 대한 사이즈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 중에 거의 한 99점, 제가 이제 100점이라고 써놨는데 일단은 99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종목과 실제로 한미반도체랑 이 종목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선침의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딱 맞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다음날 시초가 공략 가능합니다. 아마 이 종목은 내일장 무난하게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기존의 신고가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략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갈 거고요. 손절가는 일단 짧게 한 7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되 기술적으로 이제 시장에 맞춰서 대응이 좀 들어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려본다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다음날 보합권 정도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려 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4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시가총액 3조 원 이상의 종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계순 10위권 내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하게도 중소형주 종목이 아니겠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반도체 그룹 계열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매출이 4배 이상 증가를 또 보여줬었습니다. 이 부분 제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제일 정형화되어 있는 신고가 재돌파 이름을 후반전 돌파 매매라고 좀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 이 매매 기법에 꼭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1박 2일 만에 바로바로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현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 2개나 챙겨봤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한미반도체였죠. 내일장에서 보합권으로 출발을 한다면 공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종목 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장에서 후반전 돌파 공략 점수가 무려 100점에 가까운 99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내일장에서 바로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중심을 잘 지켜주시는 센터 이도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고요. 무료 공개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십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